자, 설 연휴가 내일 사실 시작인데 설 연휴하면 첫 번째로 사실 드는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 고향으로 가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여야 지도부도 오늘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거나 했는데 장갈 기자 어떤 좀 상황 펼쳐졌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 9시에요. 서울역에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어깨띠 메고요. 그리고 자신의 손편지도 나눠주면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만나서 잘 다녀오시라 인사를 했습니다. 총선을 네. 62일 정도 앞두고 많은 시민들과 좀 스킨십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인데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 앞에 많은 경호 인력 그리고 카메라들이 더 많아서 정작 시민들과의 좀 만남은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일 비대위원 등과 함께 연탄 나눔 행사에도 오늘 참여를 합니다. 그동안 주요 인사들에게 당에서 설 명절을 주는 돈을 차라리 이 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자라면서 연탄 7만 장을 기부하고요. 이 중에서 2천 장은 직접 나르는 봉사활동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는데요. 호남선이 출발하는 곳에서 호남 민심을 집중 공략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또 설 명절 인사를 촬영하는 모습도 자신의 SNS에 올리고요. 올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 이런 말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 여야 모습 봤는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설 연휴 맞이해서 이 배포를 한 게 있는데 손글씨로 직접 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현수막 같은 것도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면서 저렇게 정책 홍보물을 나눠줬는데요.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손글씨를 써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용은요. 저는 되고 싶은 건 없었지만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았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또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거리에 걸 이 현수막에도 한 위원장과 또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직접 이렇게 손글씨를 써서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문구에 각자 이제 원하는 답을 적어 넣는 형식이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손글씨로 국민의 삶이 피어나면 좋겠어요. 라고 적었고요.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이 힘나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사실 설 인사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게 있는데 12시 이후에 공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종우 실장님 부원장님 둘 다 이제 설 연휴 때 어디 가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날 이제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오를지 가장 관심인데 한 분씩 한번 말씀 좀 해보실까요? 먼저 실장님, 예. 네, 윤 대통령의 어저께 그 대담에서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사과 얘기였어요. 사과값. 사과값, 애플 사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사과가 이렇게 비싸졌다. 저도 시장에 가서 봤더니 배 가격보다 사과 가격이 더 비싼 건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만큼 지금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가 이야기가 저는 가장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까. 물가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아이고 두 정당이 또 저러고 있네라고 지나갈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설 차례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물가 걱정이 제일 먼저 입에 오르겠고 또 앞으로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삶의 무게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좀 이슈 꼽아보자면요. 명절인데 명품백 하나 들고 왔어?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겠어요? 농담 비슷하게. 네. 앞서 이제 장 기자님 이야기하신 거 제가 하나 좀 바로잡을까 하는데요. 네. 민주당이 용산을 가는 것은 호남선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갈 때는 여야 양당이 조정을 합니다. 특정 정당이 먼저 서울역을 찝으면은 다른 정당은 용산역을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된다는 같이 것을, 몰리면 안 되니까요? 몰리지 않는 것을 제가 예. 말씀을 좀 언론에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나온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 네네. 차원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런 일정 잡는 실무자를 해봤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꼽자면은 명품백 말고요. 어떤 거 다른 게 좀 있을까요? 결국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와 임금의 문제인데 물가라는 것이 지금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적정 수준에 오르는 것도 경제 성장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물가 이상으로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지만의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 복지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성장 정책을 과감하게 이끌어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삶이 나아진다라는 근본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신 없으면은 기재부의 전문가들 의견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뭐 어떻게 아까 오늘 윤 대통령 얘기, 한동훈 위원장 얘기, 뭐 이재명 대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네. 밥상머리 어떤 설 올라갈 어떤 정치권 화두 뭐 아는 분은 어떤 좀 얘기를 할까요? 정치권 얘기는? 정치권 얘기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마 제3지대 얘기를 또 그렇네요. 빠지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우리가 20대 총선을 겪으면서 국민의당이라는 한번 제3지대를 한번 키워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학습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총선을 치르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념 정당 말고 민노당이나 지금 진보 정당이나 혹은 정의당 같은 이념을 색깔을 뚜렷한 어떤 제3당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빅텐트라고 이야기하는 중도 정당이 언제나 만들어졌다가 다시 양당에 흡수되고 만들어졌다가 흡수되고 해서 내가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가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금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밥상머리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적인 어떤 뭐 토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